안녕하십니까. 이문어학원 고등학교 2학년 내신 수업 4과 Science is Everywhere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에 앞서서 반드시 영어로만 되어져 있는 지문을 여러분들 해석을 해보시고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숙지를 해주시고 모르는 단어 반드시 찾아서 암기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는요. 그 내용도 내용인데 학교 시험에서 어떻게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은 어디에나 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당신이 그것에 대해서 비록 알지는 못하겠지만 당신은 생각합니다. 과학자처럼 매일매일. 그쵸? 그래서 인간들은 과학자들처럼 매일매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당신은 그 문제들에 대해서 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동사 answer 다음에는 목적어를 바로 씁니다. to를 쓰지는 않아요. 반면에 명사 answer 다음에는 to 목적어를 걸어서 이제 to를 명사일 때는 써도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try to answer 동사로 나오고 있죠. 동사일 때는 to를 안 쓰고 목적어를 바로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뭐에 대해서 답을 하려고 해요?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하려고 하죠. 여기 나온 questions 그래서 복수형의 대명사 them이 쓰이고 있습니다. In doing so 그렇게 함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뭘까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문제에 답을 하려고 함에 있어서 당신은 사용합니다. 많은 똑같은 기술들을 그러니까 당신 일반인도 똑같은 기술을 사용할 수 있대요. 근데 무슨 기술이냐면 관계대명사 절이 꾸며주고 있죠.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기술들 뭐 할 때 그 과학자들이 연구를 할 때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똑같은 기술들을 당신도 사용을 합니다. 언제요?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의 답을 구하려고 할 때요. Like the following 밑에 나오는 내용들처럼 아래 내용들이요. 그래서 아래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제 observing부터 시작해서 inferring, 추론하기 이런 다양한 것들이 기술들이 나오는데 이 기술들은 이제 뭐라는 겁니까? 과학자들이 그들의 연구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기술들처럼 우리 인간들, 우리 평민 인간들도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할 때 이런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똑같은 기술들을 사용을 한다. 그리고 그 기술들에 대한 내용이 밑에 나오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나오는 것은 observing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자, observing에 대해서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소제목이니까 이게 또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얘는 observing이고 그 다음 글에 대한 소제목은 inferring이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소제목들을 다 파란색으로 형광펜 칠해놨고요. 반드시 암기를 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일단은 observing은 관찰하기죠. 관찰하기, observation은 관찰이라는 명사인데요. 근데 또 조금 주의하셔야 할 것이 observance 이거는 준수함, 뭐를 따르기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혼동어휘예요. observation 관찰, observance 준수, 뭐를 따르기.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은 observing 혹은 observation의 말로 되어져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하나 또는 더 이상의 그 오감을 사용을 할 때, 오감 아시죠? 손의 어떤 촉감이나 그 코로 느끼는 이러한 그 냄새라든가 혀의 맛이라든가 이런 오감들의 하나 혹은 그 이상을 사용을 할 때 뭐 하기 위해서? 정보를 모으기 위해서 오감을 사용을 할 때 당신은 관찰 중인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펜이 있으면 눈으로도 이렇게 지금 관찰을 하는 거고요. 나의 시각을 이용해서 손으로도 얘의 촉감은 어떻지? 딱딱하네. 이렇게 관찰을 하는 중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걸 맛보는 사람은 없겠지만,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지금 4번에 for example 접속부사 하나가 나오고 있고 9번에 보면 for example 또 하나의 접속부사가 나오고 있어요. 형광펜으로 칠해져 있다라는 것은 빈칸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암기를 또 역시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에 대한 예시인 거예요? 정보를 모으기 위해서 오감을 사용을 하는 거고 그때 우리는 관찰 중이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when you hear a dog bark 개가 짖는 것을 듣거나 아니면은 그 냄새를 맡을 때 이거를 할 때 당신은 관찰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쵸? 명사 관찰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건 동사를 써서 당신은 관찰 중입니다. 냄새를 맡거나 개가 짖는 것을 듣거나 할 때는 우리가 관찰을 하는 거다. 청각을 이용해서 그리고 후각을 이용해서 우리는 그 현상을 관찰하는 것이죠. 과학자들은 사용합니다. 특별한 도구들을 예를 들어 현미경이나 망원경 같은 도구들도 과학자들이 사용을 합니다. 관계대명사 나오고 있죠? 이런 현미경이나 망원경을
뭐 하는 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강화하는, enhance, 강화하는, 그들의 감각들을 강화하는, 뭐 하기 위해서요? To make more detailed observations, 더욱더 세부적인 관찰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 과학자들의 감각을 강화하는 현미경이나 망원경 같은 특별한 도구들을 과학자들이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쵸? 당연하죠, 여러분들.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관찰하기 위해서 망원경을 사용을 하고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현미경을 사용을 하는 등등 말이죠. The key to observation is, 그래서 관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is steady입니다. 절이 나올 텐데요. It must be accurate and factful.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형광펜으로 지금 파란색으로 칠해 놓은 것은 되게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observation의 특징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관찰을 할 때에는 어때야 된다고요? 그 관찰은 굉장히 정확해야 되고요. precise 해야 됩니다. precise, accurate, 이게 정확한이란 말이에요. 혼동어휘가 또 선택지의 구성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factful, 사실적이어야만 합니다. 사실 기반이어야 하고 굉장히 정확해야 된다. 관찰은요. accurate 형용사고요. 명사형은 accuracy입니다. 뭐 precise 형용사의 명사형 정확성은 precision이거든요. precision, E를 ION으로 바꾸면 되는 precision, accuracy 이런 단어도 알고 있으면 좋겠죠. It is therefore important. 가주어, 진주어. 그렇기 때문에 뭐뭐뭐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To repeat the same observation. 똑같은 관찰을 반복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되게 중요합니다. 왜요? 관찰이 어때야 되니까요? 사실에 기반을 해야 되고 굉장히 정확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관찰의 특징은요? 뭐 정확하고 사실적이야 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관찰을 해줘야 된다. 되셨죠? repeat에 반복하다 명사형은 repetition이에요. 그래서 이거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오감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한다. 관찰할 때는 사실적이어야 되고 정확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관찰을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inferring으로 넘어갑니다. 자, infer라는 영어 동사가 있어요. 이게 추론하다거든요. 추론하다? ing가 붙었으니까는 추론하기가 되겠죠. 이게 그 ing가 붙거나 ed가 붙거나 할 때 이 r이 두 번 써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inferring 할 때 동사에다가 ing를 붙일 때 이 끝에 r이 하나가 더 튀어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단모음, 단자음일 때 단자음을 하나 더 쓰는 현상. 자, 추론하기고요. 또 이제 이게 뭐 inference라는 명사형도 있고요. 이게 deduction, 추론 이런 뜻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동사형은 deduct가 되겠죠. 이게 뭐를 빼다, 공제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추론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deduct. 그래서 deduction, 추론, inferring, 추론하기, inference, 이것도 추론이라는 단어를 우선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inference는 여기 어딘가에도 단어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After observing something, 무언가를 관찰한 이후에 당신은 interpret it, 그것을 해석해야만 합니다. 자신만의 시각으로. or make an inference, 추론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는 early 하나네요. 추론을 만들어야 합니다. about what it is, 그것이 무언지에 대해서 그 어떤 사물에 대해서 관찰이 끝난 후에 그것에 대한 추론을 만들거나 그것을 해석을 해봐야 된다라고 나오고 있죠. 다음 단계인 거죠. 그러니까 자, your inference, 당신의 추론은 단지 educated guess, 지식적인 추측인 겁니다. 그리고 should be based only on what is observed, 관찰되어진 것을 기반으로 하여서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what you already know,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추측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다시요. 여기 지금 추론의 특징은 뭐냐면 추론은 지식적인 추측이고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과 당신이 관찰한 것을 결합해서 하는 것이 추측이다라고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추론이란 지식적인 그냥 생각, 지식적인 추측이고요. 반드시 추측은요, 뭐를 기반으로 하냐면 이 두 개를 기반으로 해야 돼요. 관찰되어진 것, 그리고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반드시 추측을 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예를 들자면 만약에 당신이 수탉이 crowing, 수탉이 울고 있는 것을 당신이 들으면 crow는 울다고요. 지각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가 동작할 때 동사 원형 아니면 동사 ing만 쓰죠. 여기 투부정사 나오면 안 되는 게 문법 사항이고요.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혹은 동사 ing, 투부정사 안 됨. 아무튼 수탉이 우는 것을 당신이 듣는 중이라면, 그리고 while you are partly asleep in bed, 만약에 당신이 부분적으로 잠들고 있는 상태라면, 부분적으로 잠들고 있는 상태는 뭐냐면 완전히 뇌가 잠에 빠지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한 상태라면, 이때에 수탉이 우는 것을 당신이 들었다면 you combine, 당신은 합칩니다. 증거를요. 근데 무슨 증거가 여기에 나오고 있죠? 증거가 무슨 증거냐면 수탉이 울고 있음. 그리고 더해서 두 번째 증거, knowledge of sunrise, 해가 뜨는 것에 어떤 그 지식, 이 증거 두 개를 합쳐서 당신은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뭘 추론할 수 있죠? 해가 뜨고 있다라는 것을 당신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예시가 어떻게 된 겁니까? 관찰되어진 것이죠. 수탉이 우네. 그쵸? 그리고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 수탉이 울면 해가 뜨는 것 같아. 이미 당신이 그런 지식이 있다면 지금 그 수탉이 울 때 해가 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되셨죠? sunrise는 당연히 해가 뜨는 거고요. sunset은 해가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sunset이 오면 안 되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추론이라는 것은 관찰되어진 것과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그러한 지식을 결합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추측이 추론이다라고 나오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추론에 대해서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추론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추론은 언제 100% 항상 사실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it may turn out to be 뭐뭐로 밝혀질 수 있다. incorrect, 잘못된 것, 즉 false로 밝혀질 수 있다. incorrect, false 다 똑같은 뜻이죠. 사실이 항상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추론은 오직 one of many possible explanations, 가능한 한 현상에 대해서 가능한 한 설명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이러한 특징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리고 therefore 접속부사가 또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이 추론 부분에서는 그 접속부사가 3개나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문제로 나올 확률이 있으니까 반드시 암기를 좀 해주시고요. 여기서는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추론은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수도 있다. 추론은 단지 상황을 설명하는 가능한 한 설명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러니까 잘못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수탉이 could be crowing, 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there is an intruder, 침입자가 그의 닭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해가 떠서 울 수도 있지만은 이 상황에서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는 닭장에 그냥 침입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쫓아내려고 우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해가 떴겠나 이러면서 내가 생각해 보고 창문을 열었을 때 해가 안 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it is a good idea to 블라블라, 진주어 to 블라블라 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다. 먼저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즉 추론이 틀릴 수가 있으므로 좋은 생각입니다. 뭐 하는 것이 consider alternatives. alternative는 대안이에요. 다른 추론들. to your inference. 그러니까 당신이 한 추론에 대해서 이 다른 대안들을 항상 생각해 보는 것은 좋은 생각일 겁니다. in case 주어 동사. in case 주어 동사는 주어가 동사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당신의 추론이겠죠. 당신이 첫 번째 했던 추론이 turns out to be incorrect. 잘못으로, 그러니까 어떤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때의 경우를 대비해서 당신의 추론에 대한 어떤 다른 대안들을 역시 생각하는 것도 좋은 생각일 겁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는 무조건 내가 이제 잠을 자고 있다가 잠이 깰 때쯤, 즉 새벽쯤이겠죠. 이때 밖에서 수탉이 운다고 해가 뜨고 있구나 라고 100% 생각을 하기보다는 어떠한 다른 대안들, 지금 닭이 우는 게 뭐 첫 번째 배고파서 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닭장에 누가 침입해서 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갑자기 자다가 이 닭이 땅바닥으로 떨어져서 아파서 우는 걸 수도 있고, 이런 다른 추론에 대한 다른 대안들을 항상 생각해 놓고 있는 것이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나오고 있네요. 되셨죠? 추론의 특징을 이야기를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predict.
predict가 예측하다 하죠. 그래서 ing가 붙어서 predicting 그러면 예측하기. 얘의 명사는 prediction이죠. prediction. P-I-O-N으로 끝나는 그 prediction이요. 예측하기 단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You probably know that. 당신은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뭐가 뭐뭐 한다라는 것을. Weather forecasters. 일기예보들은 are predictions. 그 예측이라는 것을 알 겁니다. 일기예보는 예측이다. 맞죠? About 뭐에 대한 예측이냐면 what the weather will be like. 날씨가 will be like. 미래에 어떨지에 대해서 예측해보는 것이 일기예보다. 되셨죠? 여기서요, what 다음에 지금 like가 쓰는 게 아마 중학교 2학년이라면 100% 문제에 나왔을 겁니다. What something is like. 이거는 그 something이 무엇과 같을지. 그래서 날씨가 어떨지, 날씨가 무엇과 같을지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이 일기예보다. 이거를 how 한 글자로 바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부분이 how였다면 how the weather will be 이러면서 끝날 수 있는데 이거를요 what으로 바꿨을 때는 what the weather will be like 이렇게 what으로 쓸 때는 뒤에 like까지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가 어떨지, 뭐뭐와 같을지 이때는 what 블라블라 is like 이렇게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로 나오지도 않을 거를 되게 선생님이 장황하게 설명을 한 거죠. 좀 죄송하고요. What something is like 이거는 how로 바꿨을 수 있다. 자, weather forecasters predict 일기예보자들은 예측합니다. amount of rain 그 비의 양 그리고 바람의 속도 그리고 이 태풍이 가는 길 등등을 예측하는 것이 이 일기예보자들이 예측을 하는 것들이죠. 되셨죠? 그 다음에 이 비의 양을요 조금 고급 단어로 이 precipitation으로 바꿨을 수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고급 어휘예요. precipitation 이게 강수량이라는 건데 혹시 이런 걸로 나오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좀 써봅니다. 이게 강수량이거든요. precipitation 같은 것도 이 일기예보자들이 예측을 당연히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단어도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precipitation 강수량. In order to do so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그렇게 하는 것이 뭡니까? 일기예보자들이 이러한 것들을 예측을 하기 위해서 그 일기예보자들은 관찰합니다. 날씨를. 그리고 사용합니다. 그들의 관찰도 사용을 하고요. 당연히 날씨를 관찰하고 그러한 관찰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또한 그들의 지식을 사용을 합니다. 뭐에 대해서? 그 날씨 패턴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그들이 가진 지식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 단계는 지금 무슨 단계죠? 추론 단계죠? 그렇죠? 추론 단계였어요. 앞에서 배운 것까지.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추론 다음에 추론뿐만 아니고 예측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추론이 곧 예측이죠. 여기에서 보면요. 그렇죠? 이 날씨, 현재 날씨를 관찰을 하고 그 관찰과 함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니까 날씨 패턴에 대한 지식을 활용을 해서 이제 추론뿐만 아니라 이제 정확한 예측도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The skill of predicting. 그래서 예측하기의 기술은 포함합니다. 뭐뭐뭐뭐 하는 것을. 인볼브 동사 다음에 또 동사가 올 때는 꼭 동사 ing를 씁니다. 투부정사를 쓰지 않아요. 여러분들 기브업 다음에 동사 ing 쓰는 거 아시죠? mind 다음에 동사 ing 쓰는 거 아시죠? 인볼브 다음에도 동사 ing를 써요. 투부정사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예측하기의 기술은 포함합니다. 추론을 만드는 것을요. about the future event, 미래의 사건, 미래의 현상에 대해서 추론을 만드는 것을 일단 그 포함을 하고요. 말씀드렸죠? 추론을 일단 첫 번째로 해야 됩니다. 뭐에 대해서요? based on, 뭐를 기반으로 하여? 현재의 증거, 그리고 과거 경험 등을 기반으로 해서 미래의 그 이벤트를 만드는, 그러니까 미래 이벤트, 미래 사건에 대한 추론을 하는 것을 예측에서는 반드시 필요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되셨죠? 예측하기의 특성, 예측하기란 추론을 만드는 것과 같다. 미래의 사건에 대해서 뭐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의 증거와 현재 보이는 어떤 그 관찰과 그리고 과거 지식, 과거 경험 이것을 토대로 해서 미래 현상에 대해서 추론을 만드는 것이 prediction, 예측을 하는 것이다. 여기 지금 특징이 나와져 있겠죠.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파란 색깔 형광펜으로 쓰이고 있는 거고요. 서술형으로 나와도 무방하지 않죠. 파란 색깔 형광펜은요, 반드시 암기를 하셔라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classify는 분류하다죠. 그래서 classifying ing를 붙이면 분류하기. 명사는요, classification이고요. classification, 이게 분류가 되겠고요. 분류하다는 classify 말고 categorize를 쓰기도 하죠. 카테고리가 또 이게 이제 또 분류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categorization, classification이 똑같이 또 제목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또 분류를 해본다.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음식들이 grouped together, 함께 모여 있다라는 것을요. on a store shelves, 상점의 그 선반대에서 비슷한 물건들이 항상 그룹지어 있다. 비슷한 물건들이 그룹지어 있다라는 것을 당신은 알 겁니다. this, 이렇게 하는 게 뭡니까? 똑같은 음식들을 항상 무리지어 놓는 것, 그룹지어 놓는 것은 makes it easier for customers to find them. 그 음식들을 고객들이 찾는 것을 더 쉽게 해줄 겁니다. 이렇게 그룹지어 놓는 것은요. 자, 이것은 만듭니다. 그것이 더 쉽도록, 고객들이 그 음식들을 찾는 것이 더 쉽도록 해줍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뭐 make, find, believe, consider, 이 다음에 it이 나오고 어떤 그 형용사 형태, 목적격 보어가 나오고 투부정사가 나오면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이거든요. 고등학교 때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은 나오게 되면 거의 서술형 포인트로 나오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좀 암기를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 지칭어 this는 뭘 가리키는 거냐면 음식들이 항상 이 그룹핑을 하고 있는 것, 그룹지어서 이 진열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쵸? 그리고 얘는 가목적어고요. 진목적어는 여기 나와져 있고요. 여기서 them은요, 이 foods를 받는 거니까 복수형으로 두고 있고, 투부정사의 동작을 누가 하는지를 그 앞에다가 for 목적격으로 써서 의미상 주어로 지금 다루고 있는 거죠. 이 문장 나올 확률이 크니까 반드시 암기를 좀 해주시고,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그뿐만 아니라 이 this가 뭐냐, 뭐 이 them이 뭐냐, 이런 문제를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 명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different brands of milk, 우유의 다른 브랜드들은 앉아 있습니다. on the same shelf, 똑같은 선반에 뭐 놓여 있습니다. 앉아 있습니다. 우유들이 앉아 있다는 건 거기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얘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뭐 be seated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없어요. set, be set 이런 식으로 쓸 수 없습니다. 항상 자동사이기 때문에 수동이 아니라 능동으로 이렇게 써 주셔야지 되겠습니다. 항상 다른 브랜드의 우유들은 똑같은 선반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하나를, 여기서 하나는 우유를요. to, 비교는요. compare A to B 혹은 compare A with B. to를 with로 써도 상관은 없는데요. A를 B랑 비교하다. 즉 우유를요. 또 하나의 우유하고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병렬구조 1번, 2번이죠. 또한 당신은 비교한 이후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Which you prefer. 여기서 which 뒤에는 milk가 빠져 있죠. 어떠한 우유를 당신이 더 선호하는지를 결정도 할 수 있습니다. 우유끼리 비교를 할 수 있고요. 어떠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비슷한 음식들이 선반에 다 같이 그룹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라면 당신이 더 비교를 할 수 있고요. 어떤 걸 더 선호하는지도 당신이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classifying things, 이런 식으로 어떠한 물체들을 분류해 놓는 것은 의미합니다. 이 mean 다음에도 동사 ing를 쓰거든요. 투부정사 쓰면 안 돼요. mean 다음에. mean 다음에 사실 투부정사 써도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럼 이렇게 칩시다. mean 다음에는 동사 ing 와도 되고 투부정사 둘 다 와도 된다. 이렇게 좀 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별로 문제될 건 없죠. 무언가들을 분류하는 것은 의미합니다. putting them, 그들을 놓는 것을요. 여기서 them은 당연히 things겠죠. in specific categories, 특정한 분류권 안에 그러한 물건들을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하죠. by doing so,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하는 건 뭐예요? 어떤 물품들을 특정 분류 체계 안에 넣음으로써 우리는 압니다. 즉시 what they do, 그것들이 뭘 하는지. 여기서 그것들은 뭐예요? 그러한 상품들이 뭘 하는지. 그러니까 상품들이 뭘 하는지는 그것의 용도를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purpose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유들이 쫙 선반에 있어요. 그럼 가보면 얘도 우유, 얘도 우유, 얘도 우유. 뒤에 설명 읽어보면 이거는 뭐 소에서 나온 이런 뭐 액체로서 인간들에게 칼슘을 제공합니다. 다 보면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 그다음에 뭐 양말 이렇게 코너로 가보면은 양말들이 모여져 있어요. 그러면 양말 이거 뭐 하는 거지? 발에다가 신으면서 발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얘네가 다 이제 어떤 특정 분류 체계 안에서 뭉쳐져 있으면 그게 여러분이 모르는 상품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품들을 비교를 해보고 특징을 알아냄으로써 그 상품들의 용도를 알아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클래시파잉 그 분류를 하는 것이 되게 어떤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리고 how they are different, 그 상품들 각각이 어떻게 다른지, from other objects, 다른 상품들하고 또 어떻게 다른지도 여러분들이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파란 색깔로 나오고 있는데 그건 왜 그럴 것 같아요? 분류란 무엇인가, 왜 하는가, 그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분류의 특성, classification, classifying의 특징을 나타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이 소제목의 글에서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 분류를 해놓음으로써 우리는 그 상품들의 용도를 즉시 알 수 있고요. 다른 상품들과 또 어떤 점이 다른지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서로끼리 비교도 되겠습니다만 이 그룹들이 다른 그룹의 상품들하고 어떻게 다른지도 알 수 있도록 해준다. You can classify items. 당신은 상품들을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In all kinds of ways. 다양한 방법들로 사용하면서 크기를 사용할 수 있고 모양을 사용해서 그리고 목적을 사용해서 색깔들을 사용해서 등등으로 다양하게 상품들을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또 있네요. 자, 과학자들은 또한 사용합니다. 이 분류의 기술들을요. 뭐 하기 위해? To more accurately understand.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how things relate or connect. 어떻게 물체들이 연관하는지 아니면 또 연결되어 있는지 서로 관련이 있는지를 더욱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분류를 과학자들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당연하죠. 자, 정확하게의 반대말은 부정확하게겠죠. inaccurately 앞에 in, 인자 붙으면 반대말이 되기도 하겠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이제 모호하게 이해하다라는 뭐 어떤 vague를 사용을 한다든가 ambiguously 이렇게 하면 모호하게 이런 뜻이거든요. 모호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이 classification을 사용한다라는 이런 말의 형태는 올 수가 없겠죠. 물론 vague는 형용사라서 부사로 쓰려면 vaguely 이렇게 쓰긴 하겠지만 이런 단어가 올 수 없습니다. accurately 아니면 앞에서 나왔었던 precisely 정확하게 과학자들이 이 관련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분류를 사용을 합니다. 되셨죠? 이것도 또 하나의 특징이죠, 여러분들. 왜 과학자들이 분류라는 기술을 사용을 하는지. 자, making models. 자, 모델도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모델이라는 것은 뭐냐면 model is any simplification. 간소화한 것입니다. 아니면은 substitute. 대체물입니다. 뭐에 대해서? What you are trying to predict. 당신이 예측하고자 노력하는 것에 대한 대체물 또는 당신이 예측하고자 하는 것의 간소화한 것이 바로 모델입니다. 자, 이 부분도 파란색으로 되어져 있죠? 모델링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얘가 definition, 정의가 되겠습니다. 당신이 예측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대체물이나 그것을 간소화한 것, 이것이 바로 모델이다. 자, 모델들은 사용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모델들은 convenient substitutes이기 때문이에요. 편리한 대체물이기 때문입니다. 뭐처럼, the way, 이게 뭐뭐 하는 방법처럼, 뭐뭐다시피, 뭐뭐처럼 이런 뜻이거든요. The way that a recipe is a convenient aid in cooking. 그래서 마치 뭐처럼 요리법이 요리를 함에 있어서 편리한 도움 역할이 되는 것처럼 이건 지금 예시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그 레시피를 모델로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예시예요. 그래서 요리법이 요리를 할 때 편리한 도움이 되는 것처럼 마치 그러한 방법처럼 모델들은 사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편리한 대체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 편리한 대체물이 또 요리법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어떤 요리를 하고 싶어요. 내가 해본 요리가 아니야. 근데 그 요리를 할 때 뭐 부모님한테 전화해서도 그것을 알 수가 있겠지만
좀 복잡하겠죠. 어머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야, 물을 몇 컵을 넣고, 막 이렇게, 그 된장도 넣고, 막 이러면 좀 되게 불편할 텐데, 요리법이 나와져 있는, 글로 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 따라가면 뭐가 완성이 되는 거죠? 내가 하고자 하는 요리가 완성이 되는 거죠. 즉, 이 부분이, 이 글로 나와져 있는 부분이 이 음식에 대한 어떤 대체물 혹은 간소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왜냐면 이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양파도 필요하고 당근도 필요하고 뭐 된장도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음식 안에는 뭐가 들어가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들어가져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뭐 불로써 20분간 조린다. 그럼 이 부분이 나와져 있으면 이 음식은요? 무슨 음식이에요? 조린 음식이 될 거고요. 뜨거운 음식일까요? 차가운 음식일까요? 뜨거운 음식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리법이 이 음식의 대체물 혹은 간소화한 것이다 라는 예시가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죠, 여러분들. 그쵸?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또 물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모델은 꽤나 흔합니다. rare 쓰면 안 되겠죠. rare는 드물다 반대말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꽤나 흔하게 사용합니다. 모델을요. The ingredient list 성분표 on a package of the cookies, 그러니까 어떠한 과자의 그 패키지 보면 포장지에 붙어 있는 성분표, 이런 것이 또한 모델입니다. 뭐에 대한 모델이죠? 그 과자의 내용물에 대한 모델이기도 합니다. 이 패키지는 이제 레이블, 라벨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성분표가 어디에 붙어 있냐 뒤에 돌려보시면 항상 이 라벨에 붙어져 있죠. 여기에 성분표가 그 과자의 내용물에 그 간소화한 것, 대체물이다 라고 또 보시면 돼요. 이거 또 설명드리면 또 똑같은 말이죠, 여러분들. 과자를 사가지고 그 안에는 과자가 들어가져 있을 거고 뒤에 보면 성분표가 나와져 있잖아요. 무슨 뭐 녹말가루 몇 퍼센트, 탄수화물 몇 퍼센트, 뭐 설탕이 얼마나 들었고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설탕이 많이 들어가져 있으면 이 과자는 당연히 안 먹어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무슨 맛이에요? 단맛일 거고요. 뭐 지방도 많다. 그러면 이거 먹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 거고요? 살찔 거고요. 그래서 이 내용물을 대표하면서 이제 뭐 내용물에 대해서 편리하게 알려주는 것, 내용물에 대해서 간소화한 것이 이 성분표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또한 또 어떤 예시가 나오고 있냐면 box score, 점수표 from the baseball game, 야구 게임에서 나타나는 점수표는 또한 모델입니다. actual event, 그 실제 현상에 대해서. 여기서 그 실제 현상은요, 실제 게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만약에 어떤 그 게임이 A팀하고 B팀에서 10대 0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A팀이 10이고 B팀이 0점이라면 이건 이미 이 현상에 대해서 간소화해서 나타낸 거잖아요. 누가 더 좋은 플레이어들이 많을 수 있죠? 이 A팀이 더 많을 수 있죠. 이 B팀은 되게 잘 못하는 팀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어떤 일어나는 현상을 간소화한 것 혹은 이 자체를 좀 간단하게 대체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모델이라면 세상에 되게 많은 것들이 모델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 역사 시험은 또한 모델입니다. 디자인되어진 뭐 하기 위해서? 역사에 대한 당신의 지식을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또한 이 시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역사 시험을 여러분이 딱 봤어요. 근데 0점이에요. 그러면 이미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이 사람이 역사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되게 없다, 그걸 보여주는 대체물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27번 볼게요. When you have trouble understanding how the planets go around the sun, have trouble 동사 ing, have difficulty 동사 ing, 무엇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 다음에 꼭 동사 ing 써야 돼요. 투부정사 안 되고 동사 원형 안 됩니다. 근데 뭐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냐면, 어떻게 이 행성들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당신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model of the solar system, 태양계의 모델은 만들어줍니다. 그러한 컨셉을, 이 은하계 컨셉을 더 이해하도록 쉽게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쵸? 이 태양을 기점으로 이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에 해당하는 이 행성들이 돌고 있는데,
사실 눈으로 보긴 힘들죠. 근데 이제 뭐 지구본하고 태양하고 이런 구체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모델처럼 만들어 놓고 모형으로 만들어 놓고 이게 이런 식으로 돌아라고 하면 그 이해를 못했던 사람이 또 이해를 더 잘 할 수 있겠네요. Scientists also use models to help them. 그 과학자들을 돕기 위해서 모델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뭐 하는 것을 돕냐면 simplify, 간소화하는 것을. 뭐를 간소화시켜요? 이게 이제 목적어가 나오는 거죠. Complicated information and ideas. 복잡한 정보 또는 개념들을 간소화하는 것을 과학자들이 도울 모델들은 과학자들도 사용합니다. 되셨죠? 자, 여기서 조금 중요한 게 뭐냐면 과학자들이 모델을 사용하는데 뭐 할 수 있는 모델이에요? 그 과학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모델들이죠. 즉, 여기 도와준다. 누가 도와준다고요? 모델들이 도와준다고요. 누구를요? 과학자들을 도와주죠. 즉, 이 help 동사를 기점으로 그 동작을 하는 주체인 모델과 그 도움을 받는 목적격인 이 them하고 객체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selves를 쓰시면 안 돼요. 선생님, 문장의 시작이 scientist고 얘네도 과학자니까 이거 selves 쓰는 게 맞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틀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문장의 시작하고, 그러니까 문장의 시작인 주어하고 목적어하고 맞을 때 꼭 self 쓰는 게 아니라 이 동작의 주체와 이 동작의 목적어가 같을 때 셀프를 쓰는 건데 모델이 도와준다고요, 과학자들을. 그러니까 여기서는 selves 쓰면 안 되고 that만 써야 됩니다. 이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으면 좀 잘 물어봐 주시고요. 여기 지금 파란 색깔 형광펜으로 나오고 있죠. 또 서술형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모델을 사용하는 특징이죠. 간소화 시킬 수 있다. 복잡한 개념에 대해서 simplify를 할 수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 되겠네요. simplify, 명사는 simplification, 형용사는 당연히 simple이겠지만 이 단어도 지금 making models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글이 되겠습니다. 자, 이 31번까지만 보면 되겠네요. 굉장히 짧네요. communicating, 소통하기. 매일매일 당신은 사람들하고 말하고요. 듣습니다. What they say,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과학자들은 또한 소통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share information, 공유하기 위해서 정보를, 결과들을, 의견들을 이런 것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또한 소통합니다. By communicating, 뭐 communication 이렇게 나와도 상관은 없는데 그 의사소통함으로써 과학자들은 공유합니다. 생각들 또는 정보들을요. 그리고 돕습니다. 서로서로를요. 과학자들을요. one another, 뭐 each other는 둘끼리 도와주고 one another는 셋 이상 여러 사람 그 과학자들을 서로 도와줍니다. 근데 뭐 하는 것을 돕냐면 find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 되고 동사 원형 되는 거죠. 동사 ing 안 된다라는 게 이거예요. help 목적어 동사 ing 안 됨. 그리고 또한 의사소통함으로써 과학자들은 서로서로를 돕습니다. 뭐 하는 것을 도와줘요? 그 답을 찾는 것을 도와줍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얘 지금 명사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명사 다음에는 이제 뭐에 대한 답이라고 할 때 to를 쓸 수 있거든요. 동사 answer 다음에는 그냥 목적어를 바로 써야 되는데 전치사 없이 명사 answers 뒤에는 to questions 이렇게 그 뭐에 대한 대답 to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problems 문제에 대한 답을 서로 찾는 것을 도와주고 그 생각이나 정보를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이네요. Remember that, 기억해라. that 뭐가 뭐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뒤에 지금 완전한 절이 나오고 있죠. 이거는 괄호를 묶으면서 없다 손 치더라면 동사 뒤에 대시 나오고 완전한 절 주어 동사 목적어 나오면 여기서 쓰는 말은 접속사 대시죠. 그 what이 아니라요. what 뒤에는 불완전해야 되는데 여기는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나오고 있다. 완전한 절로써. 그래서 기억해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당신이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근데 무슨 기술이에요?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그들의 직업에서 과학자들도 사용하는 어떤 기술들을 당신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것들이 위에 나왔던 것이죠. 모델링이라든가 그 커뮤니케이팅이라든가 옵저빙이라든가 뭐 인퍼링 이런 것들을 당신도 사용을 한다. So, if your dream is to become a scientist, 만약에 당신의 꿈이 과학자가 되는 것이라면 you are already on your way. 당신은 이미 그 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라면서 끝이 나고 있네요. 되셨죠? 자, 그래서 한글 해석본도 뒤에 드렸으니까
잘 받아서 한번 잘 읽어보시고요. 내용은 그렇게 크게 어렵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길지도 않기 때문에 잘 한번 해보시고 파란 색깔로 서술형 포인트 문제가 정말 강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체크해서 잘 학습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대체에서 나올 수 있는 단어, 혼동어휘, 유의어 이런 것들 좀 써드린 편이니까 반드시 잘 학습하시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